그 어떤 10분보다 알찬 10분 뉴사이킥 하프타임 120만 요정 오윤혜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윤혜입니다. 네네. 주말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보냈습니다. 덕분에. 네. 제가 뭐 도와드린 건 없지만 덕분에 잘 지내셨다니까. 아유, 뉴사이킥 덕분에 아주 네, 행복합니다. 예. 제가 어제 뭘 보고 오셨습니까? MBC 뉴스가 딱 끝나면은 제가 또 MBC 스트레이트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좀 사실 이런 방송들이 좀 지루하니까 안 보기 마련인데 어제는 제목이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지루하다니요. 사실 좀 지루한 건 맞거든요. 이 윤석열 대통령과 극우 보수 유튜버들 사이에 네. 이야기를 담았다. 아주 짧게 네. 한 네. 50분 정도. 그래서 네. 제가 좀 유심 있게 이게 정말 사실이겠냐 솔직히. 네. 한 나라의 대통령인데. 네. 그런데 제가 이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길 바라고 제가 좀 네.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었던 자유총연맹이라는 기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네. 정부와 지자체에서 한 해 138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맞습니다. 받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가 선거에 개입하거나 하면은 이게 선거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법을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그것뿐만 아니라 선거법은 자유총연맹은 물론이고 연맹의 임직원과 대표가 선거 운동을 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자유총연맹이 올해 들어 500명이 넘는 자문위원들을 대거 영입했어요. 그런데 이 자문위원들의 대부분이 극우나 보수 유튜버들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지난 6월에 대통령실이 KBS 수신료 분리징수 방침을 딱 밝히면서 KBS 때리기에 나서니까 얼마 후에 그 KBS를 둘러싸는 엄청난 화환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도착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김기현 대표가 6월 12일에는 이재명 대표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치인이고 막 대표냐 이렇게 비난하니까 민주당사 앞으로 또 언제 명령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유튜버들이 또 모여가지고 막 이재명을 추방하라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납니다. 네.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극우 유튜버들의 특징이 혐오, 욕설,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방송이 많아요. 네. 왜냐하면 가로세로 연구소가 대표적인데 작년 말 전체 유튜브 슈퍼챗 1위, 작년 말 슈퍼챗으로만 벌어들인 돈이 무려 24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강민구 씨가 보수 성향의 유튜버 씨가 인터뷰를 통해서 상식에 부합하는 얘기하면은 구독자가 안 되고 조회수도 안 는다는 거예요. 네. 욕을 해야 되고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이야기나 불가능한 이야기를 지금 마치 실현이 될 것처럼 얘기를 해야지 이게 사람들이 거기에 미쳐서 열광을 해버린다는 거죠. 사이비 교주입니까? 그래서 구글은 이런 혐오 장사를 막기 위한 정책을 운영하다 보니까 심하면은 계정을 폐쇄하기도 해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이분들한테는 치명적일 거 아니에요. 네. 김상진이라는 이분은 지금 한국자유총연맹 공동자문위원장으로 하고 계시고 지금 유튜브 김상진 TV로 아주 활발하게 활동 중이신데 제가 70번 정도 계정이 깨졌다. 그런데 이제 희망이 생겼다. 이거 채널이 안 깨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이게 이제 철호 형이 가서 살려줄 거다. 그랬더니 이 장철호 씨가 자유총연맹 사무부 총장. 사무부총장. 예, 사무부총장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장철호 씨가 또 뭐라 했냐면 이거 이동관 님이 오시면은 이제는 우리 방통위에도 우리 힘이 실리니까 하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오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자유총연맹 자문위원장들이 이동관 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방통위로 몰려가가지고 탄원서를 냈습니다. 과거에도 이명박 정부 때는 국정원이 원세훈 원장의 지시로 보수단체를 동원해서 관제 시위에 국고를 쓴 사실이 드러났고 맞아요. 박근혜 정부 때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조윤선 정무수석 등이 이 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가지고 대기업들 돈을 관제 시위에 지원했다가 처벌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장철호 이분이 얼마 전에 그 녹취록이 나왔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자유총연맹이 지난 3월 정관에서 정치적 중립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그분이시구나. 예, 그분이세요. 아니 이분들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혹시 가셨나요, 우리 신변님은?
아니, 저는 초대 안 뭐 받으셨나요? 초대받을 일이 없습니다. 자, 여기에 다 초대받으셨던 분이고요. 맞아요. 윤석열 캠프 내지는 외곽 조직에 계셨던 분이세요. 장철호 자유총연맹 부총장이라는 네. 분이. 취임식에도 초대받고. 김상진 그 자유총연맹 네. 자문위원 뭐 이런 분들이 극우 유튜버가 다 네. 이렇게 위촉됐다라고 하는 것도 뉴스에 나왔는데 이분들 네. 모여가지고 자유총연맹 회장한테 법률 비용 보조 좀 해주실 수. 본인들 그런 방송 하다가 없어지거나 명예훼손이 이러면? 됐든 명예훼손이나 이런 거 형사 재판을 받으면 벌금 내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변호사도 선임해야 되고. 네, 네. 그 비용을 자유총연맹에서 좀 내달라 이런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뻔뻔해도 너무 뻔뻔한데? 아니 이거 세금이잖아요. 자유총연맹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런 혐오, 선동, 네. 사이비 교주 같은 현실에서 벌어질 수 없는 일들을 해야 네. 소위 코인을 번다. 보수 코인. 네. 돈이요. 그 극우와 혐오와 극우 혐오 발언과 돈을 교환하는 겁니다. 이거 못하게 해야 되는 거 맞죠? 당연하죠. 예, 걸러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네. 보수적인 그 정치적 입장을 저는 충분히 가질 수 있고 우리 네.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사회라면 보장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국민 세금으로는 안 된다. 이거 너무 쏠려 있습니다. 지금 취임식에도 11개 채널은 김건희 여사가 초대했다고 하고 유튜브 채널만 30개가 초대가 됐는데 명절 선물도 돌렸습니다. 네. 그리고 2년 전 대선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이 한 토론회 가는 길에 유튜버랑 너무 즐겁게 인사를 나눠요. 네, 맞아요. 이분이 당시 김상진 씨인데 네, 김상진 씨. 먼저 윤석열 이 후보자가 먼저 악수를 청하면서 어깨를 맞아요. 토닥이는 장면이 포착이 됐어요. 그랬어요. 근데 김상진 씨 되게 재밌습니다. 이분이 네. 전에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탄핵되고 네. 수사받고 뭐 이럴 때는 네.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아. 거의 뭐 이렇게 죽이겠다 저렇게 죽이겠다 막 이런 협박 방송을 막 진짜요? 하고 그래가지고 그 가족들이 이 신변보호를 받았을 정도로 김상진 등 극우 유튜버들이 박근혜 탄핵하고 박근혜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받고 했을 때는 네. 그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바뀌었죠. 이 회로는 어디에서 오는 저도 겁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너무 극과 극 아닙니까? 예. 이번 와. 달에는 대통령실하고 간담회도 했어요. 그리고 이분들 제 기억으로는 초청했던 게 전부 다 여사 초청으로 알고 있어요. 아, 네. 예, 대통령실 대통령 취임식 때. 네. 예. 그 명단은 전부 다 여사 초청 명단으로. 이게 이렇게 너무 알고 쏠려 있죠. 있잖아요. 예. 지금 최근에 그 MBC 바이든 날리면 보도 이후로 여기서도 얘기했잖아요.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 네. 이제 통화해가지고 MBC 매국 언론이다. 아유 주변에 좀 그렇게 하세요 하더니 갑자기 유튜버들이 MBC 앞에서 시위를 네. 하고. 이게 이런 식의 말하자면 혐오를 코인으로 네. 바꿔서 치부하는 이런 식의 네. 유튜브는 그냥 우리 사회- 의견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 입을 막을 생각 아무도 없고요. 네. 선택적으로 그렇게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근데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욕을 하고 그래야 된다. 이분들이 한동안 문재인 대통령 물러난 이후에 네. 퇴임한 이후에 양산 가서 그걸로 코인벌이 열심히 했잖아요. 아, 진짜 우리 사회가 그걸로. 이거 좀 먹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강한 네.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이제 스트레이트를 마무리하면서 네. 윤핵관의 장제원 국민의 의원도 이제 참석을 했어요. 여기 네. 행사에 자유총 이제 취임식에 예. 심지어 이제 대통령의 축사도 이제 읽었었고 장제원 의원이 이런 말 합니다. 아, 저를 왜 오라고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행정안전위원장이잖아요. 네. 예산 확실히 챙겨라. 제가 있는 한 자유총연맹 예산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선물 됐죠? 아니 세금이 당신 겁니까? 자기가 뭔데 자기 돈도 아닌데 선물을 자기 마음대로 주라 말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여기서 약간 와 이거 너무 심각하다. 자유총연맹이 보수일 수 있는데 네. 세금 받아가지고 지금 대통령이나 특정 정당의 지지나 선거운동으로 나가면 그냥 선거법 위반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려고 합니까? 선거법 위반하는 거. 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가만히 안 둘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네. 눈에 띄지 마세요. 그럼 이건 카르텔 제실현가 이거를 그대로 반대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약에 진보 성향 유튜버들 다 초대하고 여기에 간담회하고. 138억 원 세금 막 주고 막 이렇게 난리 쳤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요. 이거 너무 이거야말로 불공정하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예.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 그 언론화스를 진행하다 보면은 댓글에 네. 이런 글들이 달리더라고요. 아니 공영방송 왜 지켜야 되냐고. 그냥 유튜브 보면 안 되냐. 이런 댓글들을 사실 봐요. 근데 제가 최근에 느낀 게 뭐냐면은 그 김어준 씨도 이제 TBS를 나가셔서 정말 네. 1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거대 유튜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날의 이슈나 인터뷰가 많다고 하더라도 언론에서는 한 줄도 거의 안 나와요. 뭔가 갇힌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보수 쪽에서 라디오, YTN의 라디오를 매우 탐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 주파수의 힘이 굉장히 강하다. 그럼요. 버스 기사님들, 택시 기사님들, 소상공인님들 그냥 생활의 BGM으로 깔아놓을 수 있는 게 생활의 친구가 바로 라디오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공영방송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정말 차고도 넘치는데 너무 단순하게만 생각하면 안 되겠다. 네. 그리고 방통위 주최 방송 대상 시상식에 이동관 씨가 언론 엄청 손보겠다고 공언했는데 오늘 방송 보니까 대상에서요? 방송 대상 시상식에 이제 왔잖아요. 그런데 이동관 씨가 언론 손보겠다고 그 전부터 공언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언론인들을 피해서 정문이 아니라 호텔 옆문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아니 언론을 손보겠다고 공언하신 분이 언론을 장악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왜 언론 노동자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순간에 회피하고 도망가는 건지. 방송 대상 때 KBS, MBC 사장은 부르지도 않았네. 지상파 중에서는 SBS만 부르고. 우리 진짜요? 저 PD가 방송 대상에 그 다큐멘터리 라디오 다큐멘터리 상 받으러 갔다 왔거든요. 네. 누구보다도 잘하는데 네. 공영방송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네. 잘 꾸려 나갈 것인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힘을 네. 그리고 지혜를 모아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네. 자, 3부에서는 김준영 전 국립외교원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합타임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